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 부정인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은 명부가 담긴 USB를 건네받은 한 후보가 주변에 알리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권리당원은 스스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출마자들이 경선에 대비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부터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편 권리당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입당시킨 당원은 저만 알고 있잖아요. 도지사, 군수, 도의원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동시에 다 올 수 있느냐 그거죠. 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민주당 입지자들은 USB를 건넨 도당 전직 간부 말고도 도당 전체 고위 간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후보는 라인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당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배제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고요. 도당 전직 간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고 저는 명부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전달을 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까발리는 것이 정상이냐고요. 도당 전 최고위 간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이 관리하는 당원 명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빼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당 전직 간부가 관련 업무를 맡아온 만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할 몫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질 문제로 경선에서 배제한 장수군수 예비후보 이모 씨를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경선 후보로 확정되면 자질 논란을 빚은 전북적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 5명 모두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저지 등을 위한 전북도민 대책위원회는 군산공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와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GM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도 정부가 지역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새 자동차 업체 유치,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회담이 화해와 평화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조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뭐지 잘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또 북한이랑 더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또 종전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관건은 북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남북 교류의 물꼬가 이어지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원활한 교류가 되어서 저는 이제 남북 대학생 교류도 되었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것 또한 시급합니다. 개성공단도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될 것 같고 또 금강산도 우리 관광 거시기도 하고 또 이산가족 또 상봉도 되기가 시킬 거예요. 전리길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차례차례 한 걸음씩 나가면서 평화로 가는 협정이 됐으면 쓰겠어요. 이런 염원들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드넓은 호남 평야에서 올해 농사 시작을 알리는 의례가 치러졌습니다. 농민들은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길을 막던 수문이 열리고 힘찬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겨우내 가둬둔 물은 14,000km 물길을 따라 우리나라 최대 곡창 호남 평야를 적시게 됩니다. 김제, 정읍, 부안 지역에 33,000헥타르 농경지에 3억 8천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백파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하나의 물줄기가 100갈래로 나뉜다는 뜻의 일원종시 백파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927년 우남저수지를 만들어 농사물을 공급하며 시작된 통수식은 올해로 91번째를 맞습니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의례 가운데 하나로 농민들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풍년을 기약하는 우리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풍주에서 금년도 작년과 같이 풍년을 기약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 봄엔 비가 넉넉히 내린 덕분에 전국 3,400여 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88%에 달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쌀값 불안정의 농업시장 개방으로 농사일이 해가 갈수록 힘겹지만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의 희망을 품으며 한 해 농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주관한 새만금 정책토론회에서 이형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후 박사도 새만금 해역 개발을 위해 새만금 외해역 환경정책협의회 같은 민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주시 의뢰로 문화비전과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전문 인력 양성,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연구 용역 결과의 바탕에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와 도계리에 있는 백제고분 56기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43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이 백제의 영역 확장과 5세기부터 7세기까지 백제 무덤 축조 방식 변화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레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봄 여행 주간에 전라북도는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의 음식, 숙박, 체험업소 이용료를 최대 절반까지 할인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